아무래도 그 앞으로가 좀 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직 일본 총리를 노린 테러 사건, 일본이 꽤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피격돼서 숨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일본 경호 체계 자체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 일본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誰もリュックら背負ってないやん。だからその人だけよ、ほとんど多分リュック背負ってんのは。だから警備の人らな、ちょっとリュックの中確認させてくださいとかあっても。容疑者確保にご協力いただいた方に対し、直接、お礼の電話を入れ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통령이 테러 대상, 피격 대상이 돼서 저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데, 검찰이 일본 수사 당국이 이 테러범에 대해서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 2차 테러까지 준비했다, 뭐 흉기까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가방 안에 흉기하고 라이터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차적으로 본인이 시도를 해서 폭발이 안 되거나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2차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10m까지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걸 몰랐다고 하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집에 가봤더니 통 모양의 물체 2개, 폭발물로 보이는 통 모양의 물체 2개가 보였고, 또 하나는 화약 추정 물질도 발견됐다고 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화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 9개월 전에 이미 아베 전 총리의 테러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이런 화학 물질을 갑자기 집에서 제조하거나 이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고 10m까지 접근하는데도 백팩 메고, 아니 그 장소에서 백팩 메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상하고 수상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제대로 대체 안 된 것은 일본 지금 현재 경호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폭발물, 저 사진 포착된 게 오늘 일본 언론 당연히 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에서도 저 사진이 대서특필된 저 영상과 사진들 10초 정도 뒤에 큰 폭발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한 시각, 뭐 기시다 총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10초가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근데 아직 그 본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다. 9개월 전 아베 전 총리 피격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뭔가 공통점, 오늘 일부에 나오니까 이른바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얘기, 이유 없이 그냥 어떤 그 높은 사람들을 특정해서 테러를 한다, 뭐 일단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겁니까? 일단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 피격 사건 때는 이 어머니의 어떤 종교 관련한 어떤 문제들도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과 지금 이 기시다 총리라든가 피해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아베 총리 피격 사건 때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지금 이 사람이 사제로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악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아베 총리 피격 사건 때는 총기를 만들었고 지금 폭발물을 만들었다는 건데, 인터넷상에 이런 것 관련한 정보가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이게 예. 언제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이 정보를 다 틀어막을 수는 없고, 적어도 금속 탐지기 검사라든가 수지품 검사 정도는 모방 범죄를 염두에 두고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근데 이번이 더 물론 그 어부, 현지에 쓰던 어부의 용감한 행동과 초동 대처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만, 그거 말고 어쨌든 경호원이 아닌 사람이 제압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호 문제가 총체적으로 좀 불거지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요, 뭐 허주현 변호사는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총리에 대한 경호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고 이미 발표도 했어요. 시스템도 잘 만들겠다고 했고요. 근데 실제 이번 사건을 보면 전혀 그게 해당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백백 메고 와서 폭발물 꺼내서 던질 때까지 어느 누구도 경호원들이나 경호 시스템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예. 저는요, 저 사람이 모방 범죄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베 전 총리를 테러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본인도 집에서 직접 폭탄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연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경우에 있어서 어떤 그 중요 인물이나 요인들이 어떤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느슨하게 대응한 부분이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앞으로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G7이 일본에서 열리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건지. 왜냐하면 이제 윤 대통령 혹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을 찾을 예정인데 이래저래 걱정이 좀 큰 건 어쩔 수 없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가 담당을 합니다. 대통령 경호는. 외곽 경호는 이제 그 경찰들이 담당하지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SP라고 그래서 시큐리티 폴리스라고 그래서 경시청 소속의 이 경호원들이 담당을 해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제다 보니까 선거가 있으면 이렇게 지원 유세를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호원들의 어떤 행동이나 민첩성이 우리 경호원들보다 굉장히 떨어지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있을 때 올 때 우리 경호원들 보셨지만 우리 경호원은 경호처에서 매일매일 연습을 합니다.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단련하고 이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호는 사실은 서로 간에 호흡이 맞아야 되고 매일매일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특수하게 대통령만을 위해서 하지만 이 경시청 같은 경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허술한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진 저 테러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